여행을 꿈꿔야 할 60대의 빚독촉 전화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어둠 속에서 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가정의 기둥이었던 분들이 이제는 채권 추심 전화에 떨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60대, 인생의 이막을 열어야 할 소중한 시기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이웃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연체와 채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수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단 7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장기연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무려 58,198명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270여 명씩 새롭게 연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연체 증가율입니다.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연령대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각각의 숫자 뒤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가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사업 실패나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고, 은퇴 후 소득 절벽과 함께 상환 능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연체액 규모를 아십니까? 35조 7,608억 원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 속에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빨간 독촉장들이 있고 집문 앞에 붙은 압류 고지서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울리는 추심 전화 소리에 잠을 깨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그 어깨가 구부러지고 가족들 앞에서조차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35조 원이라는 숫자는 그저 차가운 통계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의 절절한 한숨이 들어있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눈물이 스며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등급 하락은 물론 대출 제한, 신용카드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제약이 따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2022년과 2023년에 걸친 급격한 금리 인상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속으로 오르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젊은 층과 달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소득 창출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은퇴 후 연금이나 적은 임시 소득으로 생활하던 분들에게 늘어난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층 진입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가 60대에 접어들면서 구조적으로 고령층 연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였던 많은 어르신들이 사업을 접으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8세 김모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30여 년간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성실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으로 가게 매출이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3년 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운영을 위해 받았던 대출 5천만 원의 이자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달 200만 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연금과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3개월 연체 후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독촉 전화를 피해 다니며 가족들에게조차 상황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 몰랐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버티고 있지만 정말 막막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연체와 채무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화목을 해치고 개인의 정신 건강을 무너뜨리며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채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높았던 가장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기며 혼자 문제를 끌어안으려 합니다.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복지 비용 증가, 사회통합저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부양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빚 때문에 자녀 세대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고령층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고령층 특성을 고려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도 고령층 대상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연체자를 위한 맞춤형 상환 계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도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서민금융진흥원, 각 지역의 사회복지관 등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조기에 상담받을수록 해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0대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만의 시간을 시작하는 소중한 나이입니다. 손주들과 여행을 떠나고 평생 미뤄왔던 취미를 즐기며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평범한 행복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채무로 인한 고통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함께 손을 잡는다면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사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만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